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핫 이슈 베스트 5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기사, 댓글, 전문가 의견 종합해서 저희가 5개 이슈, 베스트 이슈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5위입니다. 일시적 이주택자 숨통 트이다 라는 소식인데 어떤 얘기냐면요.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분들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나온 입법 예고인데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여기에 취득세도 이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게 정부의 발표인데요. 여러모로 좀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내용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부디? 예, 본래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네.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간에 이게 일시적인 이주택자들은 내가 만약에 취득세 중과를 안 받기 위해서는 집을 샀다가 1년 새 집을 사들인 날부터 1년 이내에 옛집을 먼저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네, 그래야지 이제 중과가 네. 취득세 안 되는데 네. 지금 2주택이면 취득세가 8%고 3주택이면 12%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일시적인 이주택자들에 대한 1년 안에 이제 팔아야지만 되는 걸 갖다 2년으로 네. 1년을 더 연장을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2년 안에 팔 경우에 이제 주택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배제가 돼서 옛날대로 1에서 이제 3%. 요 범위에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혜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일시적인 이 가구뿐이 아니라 이 다주택자든 모든 쪽으로 이게 넓혀야 된다. 범위를 넓혀서 거래가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숨통이 트이다 라는 소식이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숨통이 트이고 뭔가 완화가 되고 이런 면으로는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 중위소득 가구 월급만으로 집 사려면 18.4년이라는 소식인데 이건 좀 힘차게 소개를 해드리자니 너무 우울한 소식이긴 한데요.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대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4년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8년 하고도 한 몇 개월 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더 우울한 건 전세 자금을 모으는 데에도 9.8년이 걸린다는 소식까지도 10년이네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이죠. 믿을 만한 통계 맞아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사실 좋겠는데. 이건 믿을 만한 통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한 11년 정도 네. 안팎이었다면 지금 이게 뭐 18년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거의 그만큼 20년 주택 가격 가까이. 그렇죠. 와. 주택 가격이 그만큼 지금 많이 올랐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우리 예전에는 집을 산다는 거,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전세로 살다가 내 집 장만하는 그런 꿈, 정말 소박한 꿈이죠. 맞아요.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꿈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거 사다리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PIR이라는 게 있잖아요. PIR. 소득 대비해서 집값. 주택 가격의 비율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IR이 10이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비싼 집도 아니고 중간 가격대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 가격이라니까 지금 중간 가격 서울에 얼마나 들까요? 한 10억? 10억 정도? 10억 좀 넘어갈 것 넘어갈 같기도 거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는 것도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니 그러니까 한번 정부에서 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정책을 잘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사는 걸 깨끗이 포기하거나 이게 좀 너무 마음 아픈 얘기지만 포기하거나 아니면 월급 말고 다른 어떤 뭔가 방법을 찾거나 뭔가 그런 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네, 집을 안 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전부터 이제 집을 꼭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드렸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테크로 내가 월급을 받아서 뭔가 집을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여지잖아요. 평생 모아야 되는데 네. 안 쓰고 모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어쨌든 내 쌈짓돈을 불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재테크 전략이라고 늘상 얘기하지만 지금 그리고 하나의 흐름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개발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들어가는 그런 정말 결단력과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간곡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정성을 다해서 결단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 통합 기획. 신통기획을 통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천호 3-2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인해서 이 일대가 기존의 307세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420세대 최고 23층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조합원분들은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아, 정말 이거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여기가 뭐 예전부터 2018년도인가요? 그때부터도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게 절차가 항상 복잡하거든요. 재개발은 구역 지정까지 보통 5년 정도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그런데 1년 만에 지정이 됐다는 상당히 거죠.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빠른 스피드로 진행한다. 특히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7층짜리였어요. 그래서 7층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 규제가 이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신통기획이라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규제 완화를 뭐 층수도 완화시켜주고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이러는 바람에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된 아주 특별한 사례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이라고 말씀드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이 모았었고 뭐 신통기획, 신통방통 뭐 이렇게도 불렸는데 진짜 이번 사례는 좀 신통방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 절차대로라면 한 4, 5년은 걸렸는데 이게 아주 빨라졌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첫 사례라는 점 때문에도 주목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사례라는 거죠. 네. 항상 우리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도 어떻게든지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신속통합기획은 많은 분들이 이 신속통합기획에 찬성을 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속도 같아요. 그렇죠. 스피드. 빨리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사업성의 가장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걸 빨리 해준다니까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래서 앞으로도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속도가 좀 빨라지고 공급도 좀 원활하게 많이 되고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첫 사례가 나왔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 좀 저희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계실 소식입니다. 오세훈표 모아타운 역시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정부가 오는 8월 이후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를 제한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입주권 양도에 관해서 이게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런 관심이 또 쏠리는 거고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근데 이 모아타운이 지금 뭐 어쨌든 진행이 지금 뭐 굉장히 빨리 뭔가 하려고 모든 지역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아타운은 어쨌든 상당히 저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지난번에 뭐 번동도 35층짜리로 맞아요. 해서 네. 통과했잖아요. 근데 5개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네. 그 구역을 전부 통합해서 1240세대 35층짜리. 그래서 야, 이게 모아타운 통합 이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것도 이게 모아타운은 최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도 있고 저는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져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에서도 첫 소식이 나오고 첫 사례가 나오고 그렇죠. 모아도 뭐 처음 소식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개발에 있어서 속도가 계획만 나왔던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가 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점점 이제 뭐 속도도 빨라지고 네. 재개발은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소 10년 했죠. 네. 모아타운은 지금 뭐 얘기하기로는 3, 4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 한 5년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규제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혜택이 있죠. 모아타운의 단점은 사실은
이 높이 못 올린다는 거였거든요. 층고를.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번동 사례에서도 봤듯이 35층까지 간다면 일반 재개발이나 똑같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속도도 빠르고 일반 재개발과 똑같고 규제도 풀어주는 모아타운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번동 말씀해 주셨는데 면목동도 지금 6개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층수의 어떤 제한이 좀 완화됐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그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네.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정비 사업들 본래는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을 갖다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모든 지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모아타운, 저기도 모아타운, 뭐 여기도 재개발 이런 식으로 전부 지금 뭐 진행이 엄청 아마 서울이 상당히 많이 좀 시간이 가면 복잡해지지 않을까 한동안은 여기저기서 다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죠. 네네. 기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공급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좋게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 한정훈의 부동산 DJ 처음부터 함께 하셨거나 부동산 이슈 꾸준히 체크하셨던 분들 모아주택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저희 방송 오늘을 통해서 좀 모아주택이 궁금해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정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방송에서 모아주택 아주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보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검색창에요. 모아주택 검색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바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네네. 말씀을 좋아요. 드리면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8월이 지나면은 우리가 본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입주권 양도를 그렇죠. 못하게 하는 네. 양도 금지 시점이 있는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에요. 음. 조합 설립이고 지금 재개발은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거래를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모아타운을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계속 투기 수요가 들어간다. 아. 이게 투기 수요, 투자 수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8월 4일부터는 아니 그때까지 조합 설립이 안 난 것들은 거래를 이제 8월 4일부터는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8, 9, 4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월 4일. 그러니까 8월 3일까지 조합 설립을 다 끝내는 것들은 오. 양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조건 빨리 8월 3일까지 조합 설립을 해야 되겠죠. 오.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분도 있지만 또 중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면은 제약이 없을 때 그래서 조금 입지가 좋고 괜찮은 데들은 지금 막 스피드를 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그때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것까지거든. 신청. 설립이 되는 게 네. 아니고 신청. 그러니까 아마 속도를 지금 무지하게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번 기회에 그 모아타운 쪽으로 뭔가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 설립 신청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8월 3일. 관건으로 8월 3일이고요. 까지.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6월, 7월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서 꼼꼼하게 서두르지만 또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에서 모아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1위 이슈입니다.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다.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베스트 이슈 보겠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완화될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임대차 3법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전월세 금지법, 새 아파트에 세입자부터 들이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건데, 이게 완화되면 곧장 이제는 세입자를 들여도 된다. 그렇죠. 이거면 그러니까 이게 네.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뭐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 실제로 주인이 2년 거주를 안 하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까지 했다가 네. 결국은
다시 그냥 없던 일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세를 놓는 게 아니라 자기네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전세가 물량이 그렇죠. 부족해진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과한 제도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들은 무조건 입주해야 된다. 네. 주인이 실거주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뭐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구분은 있어요. 뭐 3년, 2년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일단 먼저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를 못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전세 물량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완화시켜주면 이제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되고 네. 세를 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전세 물량이 늘어나겠죠. 늘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대책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전세가 이제 많이 오를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갱신을 앞두고. 당장 공급할 물량은 그렇죠. 없고 신축으로. 그러니까 일단 있는 물건에서 어떻게 좀 원활하게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이 올 여름이잖아요. 한 8월 이후.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걸 앞두고 이제 이렇게 완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당장 규제를 갖다 한꺼번에 높은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방향은 서서히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규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시장은 자율성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시장이 뭐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제가 정말 한 10년 이상을 얘기했던 거지만 규제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시장 자율에 들어가게끔 정부는 최대한의 간섭을, 물론 간섭할 땐 간섭해야 되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이렇게 가야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 한꺼번에 완화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조금씩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이슈,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핫 이슈 베스트 5 뽑아서 1위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순위를 떠나서 그럼 부디 재테크를 위해서 이것만큼 좀 명심해야 된다,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네. 우리 고객들이나 투자 고객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흐름을 일단 봐라. 흐름. 지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흐름이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지금 뜰 것 같은지, 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 흐름은 재개발, 재건축이 맞고, 하지만 재건축은 일단은 조금 좀 보류 상태고, 네. 재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이제는, 조합 설립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앞으로 거기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은 돈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모아주택의 매력, 모아주택의 매력이 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요. 크다고 봐서 저는 1위로 만약에 꼽는다면 이 모아주택이 지금 앞으로 금세 뜰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린 빨리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가장 먼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돈 되는, 돈이 된다라는 입장에서만 보면 오늘 5개 이슈 중에서 1등은 모아주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기한을 사실 아까 8월 3일 말씀해 주셔서 이게 그냥 무한정 기한이 있는 일이면 사실 마음이 이렇진 않을 텐데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얼마 안 남아서. 그렇죠. 그럼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네.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하는 거고요. 재테크에서도. 그걸 또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쭉 여태까지 봐도 한 2년 전에 이제 투자를 하려다가 할까 말까 하다 못했던 분들 지금 뭔가를 또 해보려고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 역시 또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정말 무수하게 제가 부동산 네. 오랫동안 하면서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봐야 되고 꼼꼼한 것도 좋지만 어쨌든 기회가 왔을 때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굉장히 좋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는요, 투자자분들,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세입자분들 정말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시간이니까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로도 함께 자세하게 또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디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시간이죠. 고민 타파 이어가 보겠습니다.